이 검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주도적으로 막아온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을 또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 차장이 지휘하는 경호처에 막혀 앞서 보신 이 비화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려는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등 김성훈 차장이 여전히 내란 수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수상한 행각에 이재명 대표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강경 충성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또다시 반려되자 경찰 내부에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법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경찰은 이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18일 검찰의 첫 반려 당시 검찰은 김 차장의 범죄 사실에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만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인에게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추가로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새롭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법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방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검찰이 서울청의 한 총경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설 연휴 내내 영장을 보류하다가 일주일 만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수사를 착실히 행하겠다는 것과 완전히 반대 모습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표도 나서서 거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검찰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표시되어 있으며 정보 제공 일자는 지난해 7월 3일입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한 부서입니다. 이 대표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끝이 없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문자 공지를 통해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의 출석 요구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가입 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힌 것이죠. 조회일은 2024년 7월 3일이며 1차 출석 요구서는 7월 4일 발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나 서면 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 유포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검찰의 행동이 기가 막히신다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로 검찰의 행동을 심판할 수 있게 화력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일은 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도대체 그 사람을 왜 검찰은 법원에 넘겨보지도 않고 구속영장에 대해서 뭐 기각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기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려가 맞는 거죠. 김성우 씨, 이광우 씨,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혹시나 이 폭동에 시그널을 준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검찰 또한 지금 아직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되죠. 법원 폭동 이후에 검찰은 막 지금 전담팀까지 구성해가지고 막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법원의 체포영장을 막아선 그 사람들, 핵심 경호처 관계자들을 그냥 풀어준다? 그리고 이걸 반려라고 나왔는데요, 뉴스에. 정확하게는 검찰은 세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청구하거나 법원에 아니면 기각하거나 아니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기각을 했는지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안이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구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만연히 석방하라고 하지 말고 혹시나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증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심증은 있으나 아직 물증 같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경호처의 그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잘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에서 빨리 지금 보완 수사를 해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번에 저 기각일지도 모르겠네요. 혹시나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 폭동에 저는 김성훈 씨 같은 사람도 뭐 구속이 안 되는데 우리 박성기 자꾸 얘기도 하는데 이런 착시 효과, 이런 시그널을 준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당연하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극우 유튜브는 돈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러는 것이고요. 국회의원 의원들은 자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선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여서 국면을 전환시켜 보기 위해서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윤곽근, 석동현 이 변호사들은 이참에 잘 됐다, 내 이름이라도 잘 팔아보자 라고 해서 자기 의뢰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자기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윤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범할 수 있는 한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훈 차장이 그동안 했던 악행만 보더라도 구속하고도 넘치죠. 차고 넘치죠. 그날 1월 3일 날 분명히 영상에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어깨를 걸고 그리고 인간띠를 하면서 막고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계속 독려하면서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게 김성훈, 이광훈이 두 명이 계속 하고 있는 게 영상에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계속 조장하고 교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고 출두하면서 나온 내용 얘기만 보더라도 뭐 그 생일 파티를 한 게 뭐 동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 격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저는 여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정도 결정하려면 자기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매우 대검에서 분명히 관여가 돼 있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청와대의 의견,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의견, 그리고 민정수석실 의견을 다 지금 민정수석의 얘기, 그런 얘기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하고 또 특수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도 아까 초반에 제가 그 얘기도 드렸고요. 반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근데 김성훈 때문에 지금 정의의 편에 섰던 경호처 직원들이 모두 지금 불안한 상황을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왜 더 불안하냐면, 저도 이제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원래는 처장을 시키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박전준 처장이 오게 됐죠. 그래서 박전준 처장이 오고 나서 김용현 처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관행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워낙 말이 많아서 조사를 좀 했었다고 합니다. 박종준 처장이 와서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 조사를 해서 김성훈의 어떤 악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김용현의 경호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직원들이 워낙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경호처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직원들 면담도 하고 막 했었는가 봐요. 지금 나와 뭐 안마를 했느니 뭐 풍선을 불었느니 뭐 노래를 불렀느니 이런 얘기들도 그 조사 과정 속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김성훈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데도 뭐 좌천시키거나 자르거나 이런 걸 못했네요. 전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거나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제대로 습득을 못했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미 조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 압수수색 한번 하고 경호처에 대한 수사 딱 하루만 하면요.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증거인멸에 대해서 폰도 안 가져갔다. JTBC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가, 삼청동 안가에 있는 거 CCTV 삭제해라 등등을 지시했다는 증언들도 다 있었는데요.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이미 시도한 사람한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충격적이죠. 네.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향후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물어야 될 것으로 보고. 검찰은 왜 이렇게 감싸고 갑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단 보면은 구속영장 요건 자체가 도주 증거인멸 우려고요. 예. 증거인멸은 핸드폰 놓고 왔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죠. 예. 안 낼지도 몰래 빨리 찾아야 돼. 그리고 이미 또 폰도 바꿨을 거고 아마 삭제를 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는 세 가지 요건이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그리고 재범 우려인데 아니 지금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그 밑에 경호원들 누가 내 말 안 들었어 하면서 지금 위해를 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그 경호차장으로 돌아갔고 또 재범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치소에서 그렇죠. 숙식을 한다면서요. 예.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법원 체포영장을 저지한 것만큼 그거보다 더 중대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수사 초기에 이제 검찰이 또 얼굴을 바꿔서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수사 속도를 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께서도 아니 검찰이 하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적이 있죠. 예, 그 1차 집행의 시도가 이제 무산되면서 더 검찰이 했으면 금방 잡아들였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번 그 구속영장에 대한 반려를 보면서 검찰에게 맡겨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공수처가 이제 영장 청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평가들은 하지만 검찰에 의해서 계속 그 영장이 집행되고 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놔뒀으면 검찰은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경찰만 수사해가지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으면 검찰의 반역사적 준동은 이번 건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봤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지연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내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검찰 출신이 변호하고 그리고 또 검찰이 그것을 또 수사하고 이런 검찰공황의 모습이 다시 모여서 내란 특검이 지연되는 거가 얼마나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될 역사적인 이 사례가 됐는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빨리 지금 재가를 해야 될 텐데 최상목 그자는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계속 지연되는 건데 최상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도층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국힘을 많이 지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상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조국혁신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상목 그대로 놔뒀다가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꼴을 너무 많이 볼 것을 아직도 한 2, 3개월은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라권은 어제 보셨듯이 선을 완전히 넘고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가 돼버린다. 이 얘기를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란에 대한 조사 검찰에 맡겨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꼴로 간다는 우려들이 너무나 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반드시 이번에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전 국민적 어떤 열망과 압박으로라도 통과를 시킬 수 있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 자, 그러면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재신청 해놓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김성훈, 이광호 본부장 이제 두 사람 처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둘은 구속을 시킬 거라고 보는데 시간의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그 둘을 계속 안 잡았던 이유, 처음에 안 잡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현직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어쨌든 경호나 예우의 문제가 파면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던 건데 지금 김성훈, 이광호 두 명은 경호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권력 오남용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 두 명이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거지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는 인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이중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 교도소 앞에서도 경호 차량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저는 김성훈, 이광호 두 명의 신병 처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 쪽에 뭐 상당한 취재력을 가지고 있는 김한 기자한테 제가 좀 노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지금 이광호 본부장이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어쨌든 잡아 넣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신병은 처리하는 건데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마지막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고려가 있는 거지 이 뭐 다른 거에서 비중 있는 그러면 직무대행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둘을 입고를 시키더라도 경호는 2월 파면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제 검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라는 말이 조금 제가 이제 좀 귀에 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비중이 있는 인물들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지 경찰 입장,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뭔가 대단한 걸 도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영장 이제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에 구속영장을 뭐 실행을 한다니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조만간에 그러면은 김성훈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 낼 거라고 봅니다. 결론 낼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다른 추가적인 여죄 혐의들도 지금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 밝혀진 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결론 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다른 의도가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냐면 사실 김건희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나 뇌물이나 뭐 양평이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김건희 혼자 덮은 게 아니거든요. 검찰 수뇌부 중에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연루돼서 덮은 거다가 사실상 김건희와는 저는 공범관계로 저는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사들도 범행을 같이 저지른 건 아니겠지만 김건희를 봐주는 과정에서 뭐 증거를 인멸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사를 방해한다라든지 뭐 특수직무유기부터 해서 검사들도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수사는 좀 뒤로 검찰 입장에서 좀 밀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차원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그 경찰의 영장 신청을 처음에 거절했을 때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실무자면은 받아주고 영장 청구만 대리하면 될 일이에요. 그것도 본인들이 청구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좀 해달라는 건데 굳이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성훈이 풀려나서 경호처로 돌아간 건데 저는 그 의도 자체가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는 것을 검사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호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경호처장이 직무복귀를 하면 최상목 대행이 직무배제를 안 하는 한은 또 경호처가 지난번에 윤석열 영장을 막았던 것과 똑같은 국면으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일부러 김성훈을 풀어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 문제 때문에 김성훈 쪽은 저는 검찰이 좀 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어디를 수사할 걸로 저는 보냐면은 이 내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수처는 손 거의 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도 검찰의 협조 없이는 수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영장 청구를 하고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의 협조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제 이 내란 사태가 지금은 뭐 한 20% 밝혀졌을까요? 뭐 기재부 장관 문건, 뭐 한덕수의 역할, 뭐 그 소위 말 안가에서의 회동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문점들, 뭐 쇠파이프, 뭐 야구방망이 다 나왔는데 전혀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국조특위에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밝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검찰이라면 지금 성과를 내겠다 한다면은 아마 이 내란의
조금 더 그 큰 그림을 더 완성시키기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군 외부 쪽에서 이상민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내란의 협조, 사전 모의, 실행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으로 의심을 할 수도 있다. 김건희가 죽으면 검찰 중에서도 다칠 사람이 좀 꽤 있다고 보거든요. 김건희가 죽으면 검찰 수뇌부 포함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 핵폭탄 같은 겁니다. 지금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남의 부인 막아주겠다고 우리 남편 다 죽겠다는 얘기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만약에 키를 잡아본다면 김건희의 손발이 누구였을까 대통령실 안에서 그러면 사실 경호처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지점에서 연결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김성훈이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책임지는 실무자지만 사실 거기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김건희의 메신저였다. 뭐 이러면 사실 위상이 완전 달라지죠. 자 어쨌든 이 부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00분이 우리 동시 접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동포들도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의견 주고 계신데 고맙고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 테티스님은 줄리가 몸통이다. 그리고 절대 건이 빠져나갈 수 없다. 허용일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현, 정진석 등이 내란에 엮여서 검찰이 당연히 관련된 것이고 이걸 김성훈 차장이 최대한 인멸하고 있을 것이다. 33님 주셨습니다. 김성중님, 구걸링님, 진짜채널님, 해질영님, 오서돌로님 고맙습니다. 김마룡님도 감사합니다. 심우정 변호사 김성훈 구속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노프고또님도 의견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함께 방송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픽스 구독 해주시면 지금 127만 명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저희들이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할 가장 중요한 주제 왜 국힘은 지금 검찰 공격을 하고 있느냐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국힘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검찰의 수사 칼 것들 좀 방어해보자는 논리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찰하고 이제 원팀으로 일하고 있다가 이제 검찰 쪽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구속 기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지금 불안한 상황을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도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공수처를 만드는 국면부터도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검찰과 사실상 한 몸으로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나름의 배신감 내지는 미래의 본인들에게 닥쳐올 위협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노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검찰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만은 뭐 그 일부 인사들이 거칠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냥 본인들이 그동안에 검찰과 한 몸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할 뿐이지 뭐 이게 대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수사 필요하면 수사해야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제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부터 이제 어떤 판단을 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란에 관한 수사를 조금 더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 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더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까지도 불똥이 튈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대체로 내부에서는 취재를 해보면 포기를 하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개변 발언에서 나오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검찰의 자기 위상과 명성을 포기한 것이냐 검경 수사권 조정하자 아마 민주당 경쟁에 반길 이야기일 텐데 수사권 조정까지 하자. 그리고 김대식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기소 하청기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공소기각해야 한다. 이제 법원 쪽으로 이렇게 계속 그 뭔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법원에서 인신구속 해제해야 하고 불법을 법원에서 해소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도 자 국민 시선이 지금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한편이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다 압박을 이렇게 넣고 있는 요 상황은 국면 전환용이냐 아니면 실제 법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언론용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용 메시지고 별로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게 우리가 뭐 계속 지켜봐왔지만 누가 목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주인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건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검사장 회의할 때 그런 비유했었었는데 영화 신세계에 보면 이미 누가 회장을 맡을지를 정해놓고 전체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청파, 뭐 이중구파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정청파군, 여긴 이중구파군 이렇게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견적을 내보니 이제 우리 편이 아니네라는 판단을 이미 한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의 범위가 우리 당까지 들어오면 대통령실까지 넘어가면 우리 가만 안 있어.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핵심적인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저 광장의 태극기들 아닙니까? 광장의 태극기들을 향해서 이 대중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되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권영세, 김대식, 나경원, 오세훈의 얘기가 법적으로 혹은 명분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용산에서 일단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넙죽 절을 하기도 했고 바깥에서 울먹울먹 하기도 했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못 막아서 마치 울 것처럼 하면 눈물이 나지는 않았죠. 어찌됐든 국민들 앞에 보여준 모습은 강력하게 이 수사를 막아내고 윤석열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법원으로 지금 의견을 낼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몸으로 검찰청 앞으로 가든지 공수처 앞으로 가든지 1인 시위라도 하면서 이거 부당하다라고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게요. 지금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 내지는 법원의 사법 절차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건 민주공화국의 우리 삼권분리 원리에 따라서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히 누가 사법부의 영장에 대해서 불법영장이라는 말을 쓰며 그 영장의 집행에 대해 가지고 윤곽근 변호사는 그게 뭐 반란이고 내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주장하는 정치인들이나 변호인들이 다 법조인 출신, 특히나 검찰 출신들이 많아요. 절대 다수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뭐 별 의미 없는 뭐 아우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니 엄밀히 말해서 그 불법이 뭐가 불법입니까?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게 불법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딱지를 떼야죠. 진짜 불법은 뭐냐면요. 대통령이 본인의 계엄 권한을 가지고 국회를 쳐들어가고 선관위를 쳐들어가고 군을 풀어가지고 계엄이 성공했을 때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려고 했던 이게 불법인 겁니다. 근데 그 불법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막았고 그 막은 이후에 김용현의 구속으로 시작이 돼서 윤석열 구속기소까지 왔는데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란을 그럼 진압하지 말자는 겁니까? 내란을 진압하는 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란 세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들이 판검사 출신들이고 지금은 잠시 잠깐 본인들의 정치적인 지위, 정치적인 욕심과 자리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말살하고 거꾸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서 오히려 수사기관에 지금 불법이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공수처 관계자들도 뭐 수사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공화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아무리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들이 다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깎아내리다 보니까 지난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까지도 나오는 것이다. 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이제라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있고 잘못이 있으면은요 다 단죄 받는 것이지 무슨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떳떳한 사람들은 수사 들어와도 겁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순리대로